2026년 결제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같은 그런 디지털 자산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정작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시장의 진짜 거인들은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미래 전망 보고서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화려한 신기술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2026년의 결제 시장을 뒤흔들 네 가지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싱온, 에이전틱 커머스, 실시간 결제, 그리고 임베디드 결제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네 가지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결제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요. 실제 기업과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미래 지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2026년 결제 환경의 핵심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결제는 더 빨라지고 더 보이지 않게 되며 더 자동화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아주 거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병목 현상이요? 아니, 모든 게 빨라지고 편해지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막히는 겁니다. 지금 이 결제를 요청하는 주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혹은 당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AI가 맞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생성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 행동 패턴을 흉내내는 비용이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비용이 0이요? 네, 이게 결제 산업 전체를 신원 인증이라는 문제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시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과제가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트렌드랑 연결되겠군요. 위자는 이걸 AI 신원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네, 위자는 2026년이 되면 AI를 이용한 신원 공격, 그러니까 사기 시도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그 빈도도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피싱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오던 그런 어설픈 스팸 문자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규모와 정교함 두 가지 모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피싱은 공격자가 수작업으로 이메일 보내고 웹사이트 만들고 그랬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여러분의 SNS 활동을 싹 학습해서요. 여러분이 쓸 법한 말투로 여러분의 친구인 척하면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와우. 심지어 여러분 어머니의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송금을 요청하는 보이스피싱도 딥페이크 기술로 자동화될 수 있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한두 번의 공격이 아니라 정말 수백만 건의 정교한 공격이 시스템을 향해 그냥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대규모 자동화 공격 앞에서는 기존의 비밀번호 확인이나 문자 인증 같은 단순한 방어 체계는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 더 이상 한두 회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가 공동으로 신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2026년은 결제 속도 경쟁을 넘어서 신원 검증 기술 경쟁의 시대가 될 겁니다. 이 신원 문제가 사람이 직접 결제할 때만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내 AI 비서가 나 대신 쇼핑하고 결제까지 하는 세상. 그러니까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가 오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마스터카드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결제의 주체가 될 때 생기는 새로운 보안과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AI 에이전트는 정말 사용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맞는가? 그리고 둘째, 만약 AI가 실수로 혹은 해킹당해서 잘못된 결제를 했다면 그 의도와 동의 여부를 사후에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사람이 직접 한 거 아니니까 네가 정말 원했던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어렵고요. 가령 제 AI 비서가 버그 때문에 갑자기 피자를 1000판 주문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저인가요? 아니면 AI 개발사? 카드사인가요? 바로 그 법적, 기술적 공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스터카드는 그 해결의 열쇠로 토큰화, 즉
토크나이제이션 기술이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큰화라면 애플페이 같은 데서 이미 쓰이는 기술 아닌가요? 실제 카드 번호 대신에 암호화된 가상 번호를 쓰는 거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기존 토큰화는 주로 보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카드 번호 유출을 막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AI 시대의 토큰화는 권한 제어와 의도 증명의 역할까지 확장됩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카드 정보를 AI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식료품 예산 5만 원 한도 내에서 특정 마트에서만 사용 가능 이런 조건이 붙은 임시 토큰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심부름용 체크카드를 쥐어주는 식이군요. 이번 하와이 여행 예약이라는 목적에만 쓸 수 있는 토큰, 매주 금요일 장보기에만 쓸 수 있는 토큰, 이런 식으로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토큰이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AI 에이전트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토큰의 사용 내역 자체가 사용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AI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신원을 넘어서서 이제 AI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는 거죠. AI 에이전트가 저를 대신해서 순식간에 결제를 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결제 인프라, 그러니까 레일 자체도 빨라져야겠네요. 며칠씩 걸리는 기존 송금 방식으로는 이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시간 결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주제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실시간 결제.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2026년을 앞두고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0월에 미 재무부가 FedNow라는 중앙은행의 실시간 결제망을 통해서 FNIM, 즉 연방재난관리청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아, 그게 중요한 사건이군요. 이전까지는 민간 기업들이 편의성이나 속도 경쟁 차원에서 도입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기관망으로 격상되었다. 이런 신호네요.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구호금을 보내야 하는데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고 그걸 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며칠씩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페드나우를 통하면 단 몇 초 만에 수십만 명에게 자금 지급이 끝납니다. 와... 이건 더 이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즉 사회 인프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인 ACI 월드와이드가 2026년의 변화는 점진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한번 인프라로 채택하면 그게 사실상 표준이 되니까 중요하군요. 이건 단순히 빨라졌다는 걸 넘어서 이제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특정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아예 소외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금융의 기본 규칙이 바뀌는 거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레일이 빨라졌다는 건 그만큼 사기 거래도 더 빨리 확정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돈이 한번 빠져나가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아, 그렇죠. 결국 여기서도 다시 신원 문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정말 합법적인 수취인이 맞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기술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실시간 결제망은 대규모 금융사기의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트렌드가 결국 신원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트렌드는 임베디드 결제입니다. 우리가 우버나 배달앱 안에서 결제 과정 자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런 경험이 이제 기업 간 거래, 즉 B2B로 폭발적으로 확장된다는 이야기죠. 네, 기업들의 유류비나 출장비 결제카드 솔루션으로 유명한 웩스가 이 흐름을 아주 강하게 짚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주로 경험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매일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안으로 결제가 완전히 녹아들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그냥 조금 더 편해지는 수준의 변화는 아닐 것 같은데요. 베인 앤 컴퍼니의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의 임베디드 금융시장 규모는 2026년에 무려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깐만요. 7조 달러요? 그건 웬만한 국가의 GDP보다도 훨씬 큰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예측인가요? 기업들이 기존에 쓰던 복잡한 구매나 회계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타는 데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텐데요. 이 전환이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저항이 있겠죠. 하지만 그 저항을 뛰어넘을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결제가 내장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기존 방식이라면 공급업체로부터 이메일로 송장을 받고 그걸 출력해서 회계팀에 주고 회계팀은 그걸 회계 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송금하고. 과정이 아주 복잡하네요. 실수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하지만 임베디드 결제라 적용된 회계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어떨까요? 소프트웨어가 이메일을 자동으로 읽어서 송장 정보를 인식하고 사장님에게는 그냥 A사에 100만 원 결제 승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알림만 뜹니다. 사장님이 클릭 한 번으로 승인하면 결제와 회계 처리가 동시에 끝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결제 없는 결제 경험이네요. 결제라는 별도의 업무가 사라지고 그냥 업무 흐름의 일부가 되는 거군요. 특히 B2B에서는 송장 처리, 정산, 세금 계산서 발행, 회계 데이터 연동까지 모두 묶이니까 그 파급력이 훨씬 크겠어요. 근데 이거 은행의 역할이 완전히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은행들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은행들도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금융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안에 내장시키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기업들이 은행 앱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쓰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를 종합해보니까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결제는 더 빨라지고 실시간 결제, 자동화되며 에이전틱 커머스, 보이지 않게 될수록 임베디드 결제, 역설적으로 누가 이 결제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신환이 가장 중요해진다. 이런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따라서 2026년 결제 시장의 진짜 승부처는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들이죠. 첫째, AI 기반의 정교한 사기를 막아낼 신원 검증 전략이 있는가? 둘째, AI 에이전트의 결제 의도와 책임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단, 가령 진화된 토큰화 기술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를 단순한 거래 행위가 아니라 데이터와 업무 흐름 속에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는가? 결국 결제 기능 자체는 점점 배경 속으로 사라져서 상품화되지만 그 결제를 하는 주체의 신원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인프라를 가진 플레이어가 미래 결제 시장을 주도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결제 기술의 정점은 역설적으로 결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 기반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보안과 편의성이 서로 상충하는 가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강력한 신원 인증 기술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된 셈이죠. 앞으로 여러분을 대신할 AI 에이전트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의도였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어떻게 책임을 나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 결제는 더 보이지 않게, 신원은 더 중요하게. 2020년을 향한 결제 산업의 방향을 이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